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한중학교 미술교사 장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을 텐데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2번 찍고 있거든요. 처음에 3학년들이 먼저 계약을 해서 3학년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했는데 그때 PPT로만 올리고 목소리 녹음을 했더니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좀 이제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를 내서 찍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또 얼굴을 보이고 하려다 보니 조금 선생님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선생님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캐릭터 중에 선생님이 선생님 닮은 캐릭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이것만 이제 좀 멀쩡하게 생긴 여자 캐릭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뭐 동물 캐릭터밖에 없어서 선생님 닮게 하는 걸 하지 못해서 이렇게 너무 귀엽고 깜찍한 얼굴로 여러분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여기 나오죠. 목차입니다. 첫 번째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 규칙, 그 다음에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서 구성, 네 번째는 수행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여기 선생님은요, 과목은 미술이고 이번에 올해는 담임을 맡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수업이 너무 많거든요. 보세요. 학년에 1, 2, 3학년 전 학년을 수업한다고 돼 있죠. 일단 1학년, 3학년은 전체를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2학년은 6반, 7반만 선생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1반에서 5반까지는 김지영 선생님께서 수업을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이를 워낙 궁금해해서 이건 직접 만나면 얘기할까요? 나이를 선생님이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일단 나이를 몰라도 수업에 지장이 없겠죠? 네. 그다음에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일단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갔을 때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것. 종 치고 나면 선생님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분 있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돌아다니고 있거나 장난을 치거나 막 서로 너무 사랑해서 껴안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반장이 나와서 이제 학생들을 앉히고 조금 친구들을 조용히 진정을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은 일단 선생님 기억이 안 나네. 선생님이 지금 그냥 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선생님 말 끊는 거 참.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그게 매우 심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근데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심지어는 선생님이 설명을 방금 마쳤는데도 똑같은 걸 또 물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애가 또 묻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1학년, 3학년, 2학년 다 가르치는데 그 모든 학생이 똑같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들어야지 질문할 게 줄어들겠죠? 선생님이 최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니까 질문은 설명을 잘 듣고 나서 선생님 말 끊지 말고, 말 끊지 마세요. 알겠죠? 말 끊는 게 이게 너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말 끊는 거는 예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 기억이 안 난다. 일단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다음으로 선생님이 추구하는 수업. 여러분들이 모두 거의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미술 진짜 못해요. 그림 못 그려요. 저 미술 진짜 너무 못해서 싫어졌어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뭘까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기준이 뭐예요? 누가 봐도 잘 그리는 그림? 뭐 만화 잘 그리는 거? 그런 게 잘 그리는 건가요?
선생님은 누구나 잘 그리는 그림을 그리려면 미술학원을 가야지 굳이 학교에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구하는 수업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최대한 점수도 잘 받고 결과가 좋게 나오는 그런 수업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행평가를 보면 그림을 엄청 잘 그리는 학생이 A를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림을 못 그리는 학생도 A를 받거나 이제 정말 못 그려도 B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뒤에 수행평가 얘기할 때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선생님이 추구하는 수업은 좀 여러분들이 즐겁고 좀 행복한 수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수업을 떠올렸을 때 미술 시간이다, 아싸 좋다, 미술 시간 재밌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수행평가는 사실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머리 아프고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선생님 수업 들은 학생들은 아시죠? 음악도 듣고 조금 편안하게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다음 어떤 수업을 하게 되냐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자, 네? 뭐라고요? 무슨 수업을 뭐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선생님 수업이 기본적으로는 많이 하던 것들이나 했던 것들이 있지만 그 학년의 분위기나 성향에 맞춰서 수업을 조금씩 바꾸거든요. 또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야외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오늘은 너무 이제 힘든 수업에 이제 힘든 날이다. 조금 더 피곤하다 하면 오늘 하려던 수업을 내일 다음에 하려던 수업과 바꿀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학생들의 상황이나 상태를 좀 봐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향을 봐가면서 좀 수업을 바꿀 겁니다. 그림을 좀 잘 그리는 그런 학년인 경우에는 조금 선생님이 그림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림을 영 못 그린다 하면 아이디어나 이제 핸드폰 활용 수업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수업 규칙. 수업 규칙은 3가지예요. 종치면 앉아라, 착석. 선생님 말했죠? 선생님 예전에는 앉아있지 않으면 선생님 수업 때 앉아있지 않은 학생들이 없었어요. 아닌가? 항상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수업 들어갈 때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들어갔을 때 모든 학생이 앉아 있으면 그 수업을 즐겁게 진행을 하고 처음부터 조금 너무 분위기 산만하고 앉아 있지 않으면 조금 들어갈 때부터 좀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시작하죠. 그래서 모두 앉아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를 꼭 준비해 주세요. 교과서 1, 2학년은 파란색 표지, 3학년은 초록색 표지입니다. 미술1이라고 적혀있죠. 2학년 학생들 미술1이라고 미술 1학년 책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술1는 1학년, 2학년이 쓰는 교재입니다. 여기 보이죠 화면에? 그래서 교과서는 수업을 미술실에서 할 수도 있고 교실에서 할 수도 있어요. 항상 미술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술실에 갈 때만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교실에 있을 때는 교과서를 준비하고 미술실 갈 때는 분실의 우려가 있어서 교과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연필이라고 적혀 있는데 색연필은 이렇게 교과서 화면이 보이죠? 교과서 이렇게 생겼고요. 색연필은 학교에서 이 색연필을 준비해 줍니다. 파버카스텔 36색 틴 케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12,000원? 선생님이 색연필을 준비를 해주긴 학교에서 주긴 하지만 2-3명이서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색연필을 가지고 있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3학년, 1학년들은 3년 내내 쓸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어요. 요게 가격 대비 좀 색연필이 괜찮아서 이것을 좀 추천하고 이게 너무 많으면 24색을 사도 됩니다. 꼭 사진 않아도 돼요. 본인이 조금 욕심 있고 수업 때 좀 잘하고 싶다 하면 색연필을 좀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참 색연필이 필요한 이유는 색연필을 매 시간 쓰는 건 아닌데 항상 준비를 해놔요. 왜냐면 미술을 하다 보면 굉장히 학생들의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죠? 누구는 다 했어요. 다 했는데요. 뭐예요? 이런 학생들이 생기고 선생님이 1시간 수업 준비를 했는데 30분 만에 끝난다든지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남는 시간 아니면 짜투리 시간에 선생님이 색연필 활용해서 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큰 작품을 하나 한 후에 조금 쉬는 타임으로 색연필로 색칠을 하거나 간단하게 색연필을 활용한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이 학교에 작년에 왔으니까 좀 오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있는 동안은 색연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한테 또 선생님이 색연필 꼭 사라는데 하고 돈 한 2만 원 받아서 그죠? 또 남은 거는 또 PC방 가고 이런 학생들이 있진 않겠죠? 선생님 너무 잘 알죠? 자, 교과서 구성을 볼게요. 교과서에 보면 앞에 목차 보면 체험, 표현, 감상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체험은 이제 미술과 직업에 관한 내용 그리고 뭐 자연을 보고 느끼기, 우리 주변의 미술을 보고 느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체험 파트고요. 표현 파트는 우리가 수행평가하는 부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만들고 그리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표현에 속해요. 그래서 여기 빨간 동그라미 쳐져 있죠. 거의 모든 수업은 표현으로 하게 될 겁니다. 감상은 중3이나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많이 하게 되는데 감상, 그냥 미술 작품 보고 그림을 보고 교양을 쌓는 부분이라고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뭐 모나리자 작품을 본다든지 뭐 반 고흐가 어땠는지 피카소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공부하는 것, 뭐 우리나라 미술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요. 여기 보여지죠? 1권 이거는 1학년 2학년은 여기 왼쪽에 보이죠? 왼쪽 편에 있는 목차고 3학년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2권이라고 적힌 목차입니다. 약간 선생님이 교과서 진도를 나가거나 교과서를 보고 이러진 않지만 교과서의 기본 틀에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수행평가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수행평가 뜨죠? 여기 수행평가는 1학년은 계속 돼 있죠. 그리고 2학년, 3학년 먼저 설명할게요. 2, 3학년은 지금 2학년 된 친구들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을 겁니다. 한 학기에 2번, 그러니까 1년이면 4번을 수행평가를 치게 됩니다. 수행평가는 점수를 한 과목당 100점, 90점, 80점 이렇게 점수를 주게 되고요. 그 두 가지를 한 학기의 수업 두 가지를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줍니다. 네, 그래서 수행평가 할 때는 조금 이제 심도 있고 조금 집중해서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 고등학교 입시에 조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행평가 1학년 계속 돼 있죠. 그 뜻은 뭐냐면 1학년의 수행평가는 여기 보세요. 1년간 총괄식 지필고사 미실시, 그러니까 중간기말고사를 치지 않고 모든 미술활동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든 미술활동이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모든 수업이 다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성적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성적 산출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죠. 그래서 모든 과목의 평가는 생활기록부에 줄여서 생기부에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보시면 선생님이 작년에 했던 이 항목인데 이렇게 4가지 항목을 한 학기에 4번을 했죠. 말은 4번인데 선생님이 시간 될 때마다 이것저것 여러가지 섞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활동을 전부 다 이제 선생님이 줄글로 여러분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줄글, 이거는 미술 쪽은 아닌데 뭐 진로 탐색, 여러분 1학년들의 생활기록부는 이렇게 적힙니다. 이렇게 설명으로 쭉 적혀요.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체육미술은 성취도 A, B, C, D 이렇게 나오고요. 결국에 학기 말 성적은 A, B, C로만 나뉘게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가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A, B, C로만 나뉘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 점수를 다시 환산을 하게 되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단계가 3단계니까 조금 더 널널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과목 예체능은 이렇게 줄글로 적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수행평가 2, 3학년만 해당되고 성적 들어가는 수행평가는 2, 3학년만 해당되고 수행평가 1회 100점, 수행평가 1회 100점 이 두 가지를 한 학기에 합쳐서 200점을 다시 100점으로 환산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1학기 끝나고 받는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뭐 90점, 80점 이렇게 되고 그게 다시 A, B, C로 바뀌어서 여러분 성적표에 딱 찍히게 되는 거죠. 수행평가 잘 받는 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선생님 진심을 담아서 적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자 보세요.
빨리 잘 그리고 노는 애, 못 그리는데 열심히 끝까지 하는 애. 점수가 누가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적어놨으면 못 그리는데 열심히 한 애가 점수가 좋겠지 하겠지만 성적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그리는데 열심히 끝까지 하는 애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미술은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잘 그리고 선생님 다 했는데요 하고 노는 친구들은 좀 밉상이죠. 아무리 잘 그려도 선생님이 조금 점수를 약간 낮게 줄 수가 있고, 못 그리지만 쉬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그 과정을 보고 점수를 이제 결과에서 조금 더 높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질문 많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 완전 망했어, 안 할래 하면서 안 낼래, 선생님 저 안 낼래요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내야 이득입니다. 선생님 저 그냥 이미 오늘까지 선생님이 내라고 했는데 못 내서 그냥 포기할게요 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발요 좀 받아주세요 하고 내면 선생님이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죠. 1학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한테 최대한 많이 애교스럽게 이제 와서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면 거의 안 해주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수행평가 기한은 지키되 늦게라도, 엄청 늦게라도, 뒤늦게 내 작품을 잃어버렸는데 찾았다 그러면 늦게라도 내세요. 꼭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미술 수업은 이제 1학년은 3번, 2학년은 4번쯤 수업이 들어갈 거고 3학년은 8번, 7번 수업을 할 건데, 온라인 미술 수업이 사실 가능할 수는 있죠. 그런데 설명하기가 너무, 특히 작품을 만들 때 뭔가 만들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오세요 하면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술학원에서 할 수도 있고 엄마가 해줄 수도 있고 그게 확인하기도 힘들고 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서까지 막 계속 공부도 지금 과제가 많다고 하는데 미술까지 주면 너무 부담인 것 같아서 최대한 과제가 없고 간단한 형성평가, 아니면 1학년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리는 거나 만들기 정도는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보다는 조금 이론 위주로, 이론이지만 조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 위주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영상을 올리려고 보니까 영상을 올리니까 중간에 끊기거나 아니면 영상이 클릭이 안 된다는 학생이 있어요. 뭐 아이폰을 써서 그런지 아니면 서버가 터져서 그런지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유튜브를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유튜브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수업을 다 들으시면 됩니다. 수업을, 참 중요한 거, 배속을 돌리면 안 돼요. 수업을 배속을 돌리면 수업이 몇 퍼센트, 100% 수강 완료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수업을 들을 때 배속하지 말고 최대한 열심히 들어주고, 그리고 EBS 온라인 클래스에 선생님 영상을 올리면 데이터가 무료인데 유튜브로 링크를 하면 데이터가 무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아니면 무제한인 친구들만 그렇게, 무제한인 친구들이 봐주면 좋겠죠. 그래서 좀 말이 이상하네. 최대한 와이파이 있는 데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데이터 쓰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게 영상이 올리면 계속 뭐가 안 된다 연락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덕분에 갑자기 유튜버가 됐는데 수업 영상 열심히 찍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라고 한 번은 말해보고 싶었네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씩 미션을 주면 유튜브 와서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뭐 그런 활동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녕.